오늘은 제가 큐젠 AI에서 생성 자료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진 자료에서 이제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자료가 이제 단어 예문이라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단 분석이라는 이 두 자료를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학생들도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빠른 정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게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어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단 분석 쪽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AI 자료를 이제 생성하시게 되면 뭐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 다 아셨을 거예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나오잖아요. 이제 단어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자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제 단어 자료, 크게, 그다음에 문장 자료, 그다음에 문단 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이 단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단어장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단어 예문까지 아예 갖춰진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단어장이죠. 그렇게 나오는 자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 정리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시트, 단어에 대한 워크시트가 나오는데 이제 영어 한글, 그러니까 영어 보고 한글 쓰는 거, 그다음에 한글 보고 영어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예문을 보고 기출 예문을 보고 기출 예문 빈칸에다가 알맞은 단어를 넣는 이런 이제 빈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문제 자료에서는 보시면 뭐 의미 찾기라든지 아니면 반의어, 유형어, 뭐 그다음에 뭐 영어 영영풀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문장 자료, 그러니까 문장별로 이제 다 끊어 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문장에서 나올 어휘가 뭔가를 판단하는 이 어휘 문제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문장 어법 자료가 있습니다. 그 문장마다 이제 어법상으로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내기 위해서 이제 문장별로 자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문단에서 봤을 때의 이제 자료가 이제 또 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변형 문제 뭐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들죠, 이런 것들. 수업 자료하고 그다음에 워크시트 자료하고 문제 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문단 자료는 그러니까 지문 자료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PPT 자료, 이제 수업 시간에 쓰시라고 PPT 자료 만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원본 지문,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보시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문단 분석, 그 분석 노트라고 하죠, 보통. 그다음에 이제 한 줄 해석,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나눠줄 것들, 복습 노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수업 자료로 포함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복습 노트는 사실상 이제 자지문 우회석이에요. 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문단 분석을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면 이제 그걸 보고 학생들이 필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줄 해석이란 복습 노트 요걸 가지고 자지문 우회석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하시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나눠줄 자료죠. 그다음에 이제 워크시트를 보면 이제 품사별로 다 나눠놓은 게 있어요. 동사만 빈칸으로 쳐놓는다든지 명사만 빈칸으로 쳐놓는다든지 뭐 이런 품사 빈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예 랜덤으로 이제 매번 그 출제할 때마다 랜덤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순배열, 이거는 아시죠? 이제 보통 문장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자료를 보면 뭐 순서 삽입, 뭐 무관, 대의, 뭐 요약, 뭐 이렇게 해갖고 빈칸까지 해갖고 여러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이걸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단어 예문하고 문단 분석인데요. 이 단어 예문이 뭐냐? 단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어 예문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는 그냥 시중에 있는 단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어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잘 파악을 해보면 뭐 유의어,
뭐 동의어나 어휘가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반의어, 반대 의미를 가진 것들, 그다음에 유형어, 유사한 형태를 가진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다이어, 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어휘, 그다음에 관계어, 이제 상위어라든지 하위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상위어가 될 거고, 그다음에 하위어로 따지면은 뭐 눈이나 코나 입 같은 게 하위어가 되겠죠. 이런 관계어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예문을 넣어놨습니다. 기출 예문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도나 난이도 표시해 놓고 어음풀이까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렸던 부분이 이제 단어장 부분이에요. 그 단어 예문이라고는 해놨지만 사실상은 단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단어장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쭉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뭐 이 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형용사로 쓰면 이런 형태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파생어죠. 자, 파생어를 빼먹었네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어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파생어, 그러니까 품사상으로 다른 어휘가 이제 파생어잖아요. 이렇게까지를 넣어놨거든요. 이제 자동으로 출력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밑에는 파생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단어들도 그 머처리라는 단어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뭐 동사로도 쓰이는 거, 이런 명사 어휘의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까지 이렇게 파생어로 나오게끔 이렇게 나오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 기출입니다. 기출 문장을 구성할 때 이제 나왔던 거고, 그다음 의미를 보시면은 이제 레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준이나 정도 높이, 뭐 평탄, 동사로 쓰이면 평탄하게 만들다, 아니면 형용사로 쓰이면 뭐 평평한, 뭐 대등한,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이어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이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벨에 대한 어, 그 유의어라든지 유형어,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한 어휘를 유형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레벨이랑 스펠링이 좀 비슷한 뭐 리브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프로치.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파생어 이렇게 나오고, 어원풀이도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네, 여기도 이제 어원풀이 이렇게 나오죠. 어원풀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품사가 아니면 형태가 이런 것들과 비교하게끔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유사 형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 어휘 문제 잡아낼 때 이제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뭐 트레이트라는 단어의 어떤 단어 수준,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하게끔 해놨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다 기출해서 뽑아낸 것들이에요. 기출해서 난이도나 아니면 중요도를 다 뽑아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가 뭐 유의어라든지 뭐 반의어라든지 유형어라든지 아니면 어원풀이까지 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분류되지 못한 단어들은 이제 이쪽에서 나오긴 하는데, 뭐 한번 쭉 보시면 이게 단어장이구나 한마디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수업에 써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트레이트가 이제 이런 형태로 변경돼서
학생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수업하실 때 이런 거 한 번씩 좀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문단 분석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이 문단 분석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분석 노트죠. 이 분석 노트가 구성되는 원리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상으로는 이제 아까 단어 예문에서 이런 것들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또 이제 품사나 신텍스 같은 거 이제 많이 짚어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디테일한 그 문법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더라도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분석 노트를 이제 해놨거든요. 원래는 이제 문단 분석이라는 부분 자체 말고 이게 상세 분석이라고 또 따로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출력을 안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료가 많고 이제 생성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빼놨는데, 그래도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문단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파악하려면 어휘하고 문법 필요하고, 그다음에 흐름상으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중요한 거 연결어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나오면 이제 표시되게끔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입 파악 같은 경우 이제 주제나 요지나 주장, 목적, 요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거의 다 문장이나 이런 것들 다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패러프레이징도 자동화를 시켜놔서 막상 뽑으시면 이제 문단 분석이라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재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 연도 3월달 이제 모의고사 자료인데, 그리고 이제 요약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휘 쭉 나오는데, 어, 보실 때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단어와 그다음에 요약에서 나오는 단어와 주제에서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 같이 있다라면 사실상 중요한 어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 그러니까 키워드가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이제 이거 갖다가 강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C1, 뭐 C2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문장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문단의 난이도입니다. 문단의 난이도라서 이제 뭐 프로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뭐 언어적으로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가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좋겠다. 라는 부분하고, 뭐 어휘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사실 단어 예문이랑 같이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여기 이제 그 박스에다가 학생들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도 아주 디테일하게는 이제 들어가진 않았지만 아직 뭐올 같은 경우, 뭐 컨시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랑 시험 문제가 같이 나오는구나, 요 정도까지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다 나온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패러프레이징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패러프레이징 많이 나오니까 이 패러프레이징 되는 부분들이랑 같이 접목시켜 갖고 이쪽에서 강의를 하실 때 문장별로 이제 다 따놓은 다음에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이제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표시되게끔 해놨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품사들이 이제 뭐 주어면 주어, 그러니까 품사하고 신텍스가 이제 나오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판단하실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그다음에 여기 뭐 ing 쓰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빨간색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뭐 거의 주어 동사 목적어 위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문법 같은 거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출력되는 다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분석 노트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추가하실 부분들 뭐 설명하시고, 뭐 또 그 문법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 성향이나 아니면 그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끊어읽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표시해 놨으니까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범위가 많고 진도가 빨리 나가려면 사실상 이걸 만들 시간보다 설명할 시간이 긴데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형광펜만 가지고 진행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할 때 이제 뭐 많은 필기보다 형광색으로 이제 그 요즘 전자칠판이나 아니면 그 태블릿 갖다 많이 강의하시잖아요. 그래서 런 것들 이제 바로바로 찝어주면서 이제 나가면 좋겠다. 선생님들 수업 준비도 빠르고 학생들도 뭐 너무 많은 문법에 치중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만 바로바로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쭉쭉 진도를 빨리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낸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지 그것도 필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문 하나당 15분이 아니라 10분 정도, 5분 정도는 줄일 수 있단 말이죠. 필기가 줄어들면.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분석 노트를 만들어냄으로써 선생님들의 수업을 좀 돕고 학생들의 학습도 이제 예를 들어서 준비할 때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막판 마무리 준비가 되잖아요. 주제 요약 다 나와져 있고 소재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단어 중요한 것도 나와져 있고 그다음에 문법 짚어주고 뭐 아니면 선생님 짚어준 거는 필기하면 되죠. 뭐 여백에다가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 선생님들이 뭐 형광펜으로 쳐주시면 그거 갖다가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버튼만 누르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와요. 그래서 예문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 이제 강의가 좀 풍부해질 수 있도록 파생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런 거를 조금 선생님들이 이제 의도를 좀 알고 계셔야 응용을 하시던 아니면 그대로 쓰시던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그러면 뭐 단어를 짚어줄 때도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이 단어 중요하고 뭐 이 단어 중요하고 이 단어 중요하고 뭐 이렇게 짚어주실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그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둬라. 이제 이 정도로 해서 풍부하지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큐젠의 이제 그 문단 분석하고 단어 예문의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좀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됐었고 뒤늦게 좀 출시가 됐는데 사실 만들어 놓은 건 오래전인데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보다는 이제 그냥 어느 정도의 엑기스 정도 기본만 깔아주고 나머지는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연결돼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에 그 차은아 선생님께서 이제 샘플로 찍어 놓으신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내신 내비 끝내버리기 들어갑니다. 잠깐 보면 중간에 끊고 나가시면 후회할 수 있으니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은 지난 2023년 3월 고1 교육청 모의고사 29번 문항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어드밴스드 어려운 문항입니다. 집중하세요. 소재, 주제, 요약 파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소재는 인간의 뇌가 확실함을 추구하는 경향과 그것이 생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강의 시간을 보면 이거 질문 설명하는데 한 11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빼고 나면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도도 좀 빨리 나가고 그다음에 마무리 정리하기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요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 샘플 영상이니까요. 이걸로 해서 아마 자기 수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아마 머릿속에 잡히실 것 같거든요. 버튼 누르면 그냥 다 나옵니다.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때.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큐젠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다음에 영상에서는 제가 한번 그 이제 다른 자료들 있잖아요. 오늘은 단어 예문하고 그다음에 문단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특별히 영상을 찍은 거고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왜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근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초보 고등을 맡으신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머지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고 왜 이렇게 생성이 되는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